안녕하세요. 다빈치의 조세영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패러글라이딩의 경기 종목에 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정밀 착륙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 포스! 정밀 착륙은 지름 500cm의 타깃 안에 누가 정확하게 착륙을 하는지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타겟 중앙에는 정확도를 위해 약 20cm의 전자타겟을 사용합니다. 전자타겟은 타겟을 찍는 즉시 전광판에 보이기 때문에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실제로 연습할 때 사용하고 있는 전자타겟입니다. 블루투스로 연결돼서 이렇게 타겟을 찍으면 전광판에 점수가 표시됩니다. 가장 중앙이 0cm이며 중심에서 가장 먼 곳이 보통 500cm입니다. 여기에서 측정된 cm는 점수로 계산되며 여러 라운드를 합산하여 낮은 점수가 나온 사람이 승리합니다. 정밀 착륙의 경기는 첫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제비뽑기를 통하여 이륙 순서를 정합니다. 경기가 시작되면 이륙을 해야 합니다. 보통 패러글라이딩은 산에서 이륙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토잉을 이용합니다. 토잉은 땅에서 차 또는 보트 등으로 끌어서 이륙하며 충분한 고도에서 줄을 분리하고 산에서 이륙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비행, 고도 처리를 하고 타깃에 진입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토잉보다는 산에서 이륙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륙장 상황이나 기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토잉했을 때가 산에서 이륙했을 때보다 고도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비행할 때 다른 선수들이 착륙하는 것을 참고하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토잉은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산에서 이륙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도 비행 시간이 짧다는 것은 토잉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밀 착륙은 순간 변화하는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고 어프로치를 해야 하므로 착륙장에 설치된 윈드셋과 착륙장 주변의 지형 지물들, 기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죠. 집중! 착륙 지점에서 글라이더의 속도를 줄여 안정적으로 만든 후 타겟을 정확하게 밟아야 합니다. 오른발 왼발 상관없이 먼저 지면에 닿은 발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발 이외의 신체 부위가 글라이더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닿으면 폴 최고 점수를 받게 됩니다. 손, 무릎, 넘어지거나 하네스가 닿아도 폴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닿을 확률이 높은 코큰 하네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착륙장 심판은 선수가 착륙한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 두 발 이외의 신체 부위가 닿는지 등을 체크합니다. 전자타겟에 점수가 나오거나 심판이 기록을 측정한 후에 선수는 자신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기록에 이상이 없으면 기록 옆에 사인을 하고 해당 라운드가 끝나면 게시판에 라운드 결과가 공지됩니다. 5라운드 이상 라운드가 진행되었을 경우 가장 큰 점수 하나가 지워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수 한 번으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집중! 마지막 라운드는 직전 라운드들의 합산 점수를 기반으로 순위를 매긴 후 우승을 경쟁하는 선수들이 마지막으로 이륙할 수 있도록 이륙 순서를 역순으로 바꿉니다. 이때 긴장감이 소름이 쫙 돋아요. 이건 카메라 보고 하네. 이때 긴장감이 소름이 쫙 돋아요. 선수들이 착륙하는 즉시 순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갤러리들에게는 환호성과 탄식이 나오는 최고의 명장면, 선수들에게는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이죠. 얼마 전 다빈치 팀 파일럿 불가리아 발레리 선수가 포인트를 타고 우승을 했습니다. 발레리는 지난 영국에서 열린 월드컵에 이어서 이번 독일 월드컵까지 우승을 하며 연승을 하고 있어 그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앞으로 있을 다른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원합니다. 다음 카자흐스탄 대회에서 만나요. 솔로 비행을 능숙하게 하신다면, 착륙에 자신이 있다면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아래에 링크를 들어가시면 가까운 대회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편은 패러글라이딩의 꽃! 크로스컨트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경기를 진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빈치의 조소영이었습니다. 퇴근! 퇴근! 한 번에 하자.